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옆에 딱 들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2045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후잖아요. 2045년 완코리아의 꿈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살고 빛나게 자라는 완코리아의 꿈이. 근데 그 말을 제가 그 말을 보면서 근거를 이런 자료와 이런 책을, 이런 연구 자료를 봤구나 그랬어요. 골드만삭스가요. 골드만삭스가 향후 주목할 나라 중에서 한반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서도 통일과는 대단히 다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골드만삭스 그 몇 군데 연구공소에 나오는데 그 중에 사례를 들면요.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이 특별한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동독과 달라서 지하자원이 세계적 지하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히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적 지하자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독일과 틀려서 한반도 중심에는 주변 국가들이 투자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다 투자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북한에는 애국적인 양질의 노동력이 훈련된 노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게 아주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영토 대비 국방비가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남한이에요. 근데 남한보다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키려고. 인구 대비 영토 대비 국방비가 제일 많아요. 군인도 제일 많고 장군도 제일 많아요. 똥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다 우리가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되면 국방비를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건설, 교육, 복지에 대거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의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 전해주시기 바라는데, 중국이 상해나 샤먼이나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중국의 바닷가에 있는 건요, 바다가 얕아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바다가 얕은데 그래서 큰 배가 정박이 안 돼요. 근데 작은 배 10번 가는 것보다 큰 배 한 번 가는 것이 운송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 동해안서부터 낮은 선봉 거기는요, 양항이 여러 개 있어요. 낮은 선봉이 그래서 만들어지면 두만강 하류에 있는 낮은 선봉부터 우리나라 부산까지는 양항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배가 정박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출발하면은 큰 배로, 상해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더 큰 배로 미국이나 유럽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요, 지금 부산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까지 갈 때, 네덜란드 가려면 인도양 거쳐가지고 이렇게 동남아 거쳐서 인도양 거쳐서 스웨즈를 거쳐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22,000km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해서 북극해를 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7월부터 10월까지는 북극해가 열립니다. 녹아서. 지금도 열려요. 근데 이게 쇄빙선이 발달하고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게 1년 내내, 앞으로 한 6, 7년 내내 1년 내내 열린다. 그게 14,000km입니다. 열흘 이상 단축돼요. 네덜란드까지 하는데. 그리고 하는데 아무 부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의 해양교육도 육지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항제철이 있잖아요. 포항제철이 우리나라에서 큰 기간 산업인데, 거기서 쓰는 재료가 한국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쓰는 재료가 철광석인데 다 호주에서 가지고 카나다에서 가져와요. 거기서 쓰는 철제가 또 유연탄인데 다 거기서 카나다 이런 데서 갖고 와요. 전부 다. 구리 다 칠레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그게 육로가 뚫리기 시작하잖아요. 철도로 오면은 시베리아에 제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노천 러시아가 못 팔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난 그런 양질이 채광석들이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철도만 연결되고.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원가가. 일본이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남북간 철도 연결되면 러시아는 못 팔아서 안달이고 가스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집에 쓰는 가스 중동에서 압축해서 냉동시켜서 가져옵니다. 그 가스관을 러시아나 이렇게 또 견을 붙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한 얘기가 한반도가 유니파이드 되면 단일국가가 되면 2025년쯤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2025년 단일국가가 되면 20년 안에 첫 번째로 프랑스를 따라잡고 그 다음에 독일을 따라잡고 그 다음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게 골드만삭스에 나온 얘기고 2013년에요. 오바마 대통령 제2기 1기 4년 끝내고 2기가 시작한 첫 해에 첫 달에 1월에 미국 국가정보원이 오바마한테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보면은 세계에서 2025년 전후에서 뜰 나라가 있다. 뜰 나라들이 있다. 2025년 전후에서 뜰 나라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2나라, 인도네시아와 터키, 중남미에서 2나라, 콜롬비아와 멕시코, 아프리카에서 2나라, 나이지리아와 남해안바 6나라가 뜰 거다. 그런데 한국, 대만 이건 쪼그라들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한국이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되면은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유니파이라고 썼더라고요. 단일 국가가 되면은 한국이 급성장을 해서 그 6나라보다 더 앞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지금과 달라서 미국말 안 듣는 자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게 문제예요. 그 보고서 이후에 전략적 인내를 하는 거예요. 못 살아도 빨대 꽂아놓는 게 중요하지. 응? 못 살아도 빨대 꽂아놓는 게 중요하지. 잘 사는 자주국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해 2013년 6월에 힐러리가 6,750만 불의 강의료 6,750만이면 우리 돈으로 7억 5,80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환율로. 강의를 한 번 하는데 7억 원이고 골드만삭스에서 비공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 되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2013년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미국의 국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마진이 큰 장사가 무기장사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서 전체 파는 무기의 4분의 1을 사주는 나라다. 근데 그게 꼭 한국말을 위한 게 아니야. 일본을 위한 거고 미국을 위한 거야. 그건 한국 돈으로 사잖냐. 어? 한국 국민들이 부지런해서 세금도 잘 내서 그 돈을 갖고 산다. 응? 근데 그 역할을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 도움을 진짜주는 그동안에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이가 적당히 도발해주니까 무기도 하나먹기 좋았다. 한반도의 기본 틀을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가면 미국이 그냥 한반도를 분단한테 놔둬야 된다. 장사도 되고 말도 잘 듣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다. 김정은이 같은 게 안에서 미국으로 가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그게 가까운 시에 될 것 같다. 그럼 이 판이 이 구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 미국의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2013년에 그러고 나서 한국은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골드만삭스 힐러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김정은이가 2017년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공격시키고 쏘지 않았으면 북미회담이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5년 전에 힐러리 때부터도 오바마 때부터 예고됐던 얘기입니다.